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에서 상속세 개편 소식 많이 들어보셨죠? 정부와 여당이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60대 이상 구독자님들께서 이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지만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60대, 70대 여러분께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안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여러분 가정의 상속 설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현재 상속세 제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현행은 상속세 공제 한도가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최소 공제가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계실 경우 합쳐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물려주신다면 10억 원을 빼고 남은 5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참고로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 최소 공제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 추진안은 어떻게 바뀔까요? 얼마 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하여 살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일괄 공제 및 배우자의 공제 한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현재 추진 중인 개편안은 이렇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정은 총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8억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 현재보다 3억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 이것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추진안입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만 확정됩니다. 만약 정부의 의지대로 개편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특히 중산층 가정에게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바뀌는 걸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법률, 정확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행령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고 반드시 국회 통과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인 세제 개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9월에서 11월 중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12월 국회 본회의 처리 통상, 이듬해 1월 시행 부칙에 따라 확정.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빠르면 2026년 1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최종 시행 시기는 국회 처리 시점과 법안 부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치적 상황, 야당과의 협상, 재정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두 가지 축으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공제 한도 상향으로 바로 오늘 다루는 내용입니다. 빠르면 2026년 시행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지요. 두 번째 축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세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지난 2025년 3월 입법 예고한 바 있는데요. 202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 상향이 먼저 시행되고 과세 체계 전환은 나중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계속 주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현행 유산취득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지만
개정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을 취득하는 사람의 상속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큰 틀의 개편과 별도로 공제 한도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지금은 정부와 여당의 추진한 단계일 뿐입니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안이 통과될 경우 5년간 약 3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추계했습니다. 따라서 재정 영향과 형평성 문제라는 이슈로 인하여 공제 상한액이 조정될 수 있고 또 적용 범위에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으로 한정 등의 구체적 조건이 제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종 수치와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준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준비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셔야 할까요? 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 상속분 설계 재점검입니다. 공제가 확대되면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재산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배우자 최소 공제가 5억이지만 추진안이 통과되면 10억까지 늘어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 비율을 높이는 설계를 검토하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도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금융자산 배분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빙자료 정리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음 항목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채무로 대출, 보증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장례비, 마지막으로 사망 전 의료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증빙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종 대출 계약서와 잔액 증명, 병원 진료비와 영수증, 그리고 장례비 관련 계약서 등입니다. 사망 전후에 급하게 찾으려면 힘듭니다. 평소에 차근차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유언장과 재산 분할 계획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남길지 그 분할 비율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제 확대를 반영해서 미리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상속분을 어떻게 나눌지, 배우자와 자녀 간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지, 부동산과 현금을 누구에게 줄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가족 간 분쟁도 막고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공증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넷째, 증여보험 기부 전략 재검토입니다. 공제액이 늘어나면 기존에 계획했던 전략들을 재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공제액이 늘어나면 굳이 증여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험의 경우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공제 확대 후에도 필요한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부의 경우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바뀌면 기부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항들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사나 재무설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이론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사례는 추진안 시행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세부담은 자산 구성, 채무,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례 1은 아파트 18억 원의 자산이 있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재산 18억 원에 대하여 공제는 일괄 5억의 배우자, 최소 5억으로 총 10억 원으로, 과세 대상 상속액이 8억 원으로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진안이 개정될 경우 총 재산 18억 원에 대한 공제액이 일괄 8억 배우자, 최소 10억 원으로 확대되어 과세 대상 상속세액이 0원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례 B의 경우 현금예금 22억 원 자산의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총 자산 22억 원에 대한 공제 10억 원을 제하면 과세 대상 상속세액이 12억 원으로, 현행 상속세율 구간에 따르면 40%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만 적용하여 단순 계산한 것으로, 보다 다양한 공제들을 활용할 경우 상속세액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단순 비교한 수치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추진안 시행 시 총 자산 22억 원에 대한 공제가 18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과세 대상 세액이 4억 원으로 축소되어 상속세율도 20%로 적용되어 세부담이 대폭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속세액은 금융재산공제, 채무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마지막 사례 C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자녀 2명이 있고 재산 12억 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총 자산 12억 원에 대한 일괄 공제 5억 원으로, 과세 대상 세액이 7억 원으로 상속세율 30% 구간에 들어갑니다. 추진안 시행 시 총 자산 12억 원에 일괄 공제 8억 원 하면 과세 대상 세액이 4억 원 이하로 책정되어 상속세율 구간도 20%가 되어 세부담이 감소됩니다. 보시다시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 확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는 추진안 기준 예시이며 실제 세금 계산은 여러 공제 항목과 채무, 장례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18억 원 확대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안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연내 추진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 수치와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 영향과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법 개정이 이뤄질 때 훨씬 유리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기억하시죠? 첫째, 배우자 상속분 재점검. 둘째, 증빙자료 정리. 셋째, 유언장 작성. 넷째, 전문가 상담. 시청자 여러분, 상속은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나중에 생각하지 뭐하고 미루다가는 불필요한 세금을 내거나 가족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여러분 가정의 상속 설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